그러니까 진매를 갈 땐 제가 도시에 있으니까 이게 좀 가면서 저를 이렇게 마음도 비우고 무엇을 볼 것인가 혹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음악도 약간 그런 음악 듣고 어쩔 때는 뭐 누이에 관한 소설, 단편 소설, 가난한 엄마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이런 시 이런 거를 일부러 많이 봐요. 그래서 도시 공간에서 번잡했던 나를 이제 진매에 들어가기 전에 탈바꿈하는 거죠. 근데 요때는 거기 산골이라 눈이 오면 무지하게 오거든요. 근데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제가 집에서 남부터미널까지 1시간, 남부터미널에서 전주, 전주에서 임실, 그리고 임실에서 강진면, 거기서 운이 좋으면 시골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거의 9시간에 걸려서 가거든요. 근데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떠나는 날인데 창밖으로 9시간 내내 제가 눈을 만난 거예요. 눈송이. 네네네. 너무 신기했던 게 이때 시간하고 공간이 막 오버랩되면서 이미 마음에는 진매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눈은 환한 색인데 제 마음에는 이런 잿빛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요번 전시에 도입 부분에 들어가요. 진매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고백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이제 주저앉은 칡넝풀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엄니들 화전밭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산비탈에서 미끄러지니까 맨발로 화전밭을 일구셨는데 언제나 강 건너 산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저 때가 좋았지. 남편들 몰래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깔깔대고 노래 부르면 건너편 느티나무 밑에 있는 남정네들이 크게 소리를 친대요. 이놈의 여편네들아 뭐가 그리 좋다고 어여 일 안 하고. 근데 그 남정네들의 소리 사이사이에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같이 들린대요. 가깝지만 젖물리러 갈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저에게는 이렇게 이제는 무서운 느낌의 칡넝쿨로 변해버리는 엄니들의 화전밭이 저에게는 엄니들의 희노애락 전체를 품어주는 그런 풍경 같았어요. 여기 밑에 돌들이 있는데 바위죠. 바위마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왜 바위에 이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야 니네 엄마 어디 있다를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이거는 거북바위, 이거는 한수바위, 이거는 뭐 누구바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줬대요. 그래서 이 무성한 이 엄니들의 이전의 화손밭이었던 이 산이 저에게는 약간 식물세계가 아니라 약간 생물세계, 살아있는? 뭐 식물도 살아있는 거지만 이게 어떤 날 엄니들하고 한낮에 소주 한 잔, 우리 마을은 막걸리를 안 먹어요. 가게가 멀어서 막걸리를 사다 놓으면 쉬니까 소주를 마시는데 엄니들이랑 모정해서 이제 정자를 모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빈대떡 붙여서 술 좀 마시고 나면 환상이 막 보이는 거죠. 앞산을 보면 분명히 칡인데 뭐 엄니들이 일하는 것도 보이고 우리 박덕성 어머니 장구 치는 것도 보이고 바로 눈앞에 있는 산인데 여러 가지 감성을 전해준 이게 이제 한겨울이고 저에게는 되게 엄니들의 지금은 찍을 수 없는 엄니들의 젊은 날의 고난, 고단, 애틋함 그것을 이 풍경으로밖에 저는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토란잎인데 보통은 토란대를 육개장을 끓여 먹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마을은 토란잎으로도 음식을 해 먹어요. 이게 쭉 벌통인데 이게 제가 살던 집 어머니 박덕성 어머님인데 엄니가 꼭 벌통들 대장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계신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숨어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숨은 게 아니라
그 공간과 하나 되는 그 느낌이 저에게는 대상으로만 아니면 소비체로만 느껴졌던 먹거리들이 되게 신비하게 다가왔고, 우리 한수 아저씨인데 저 산하고 하나가 되는 듯한 맞아. 저분의 삶은 저만큼 높고도 넓었거든요. 한수 아저씨는 정말 단편 소설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연도 많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주대 강의 갈 때 오토바이로 시내까지 태워다도 주시고 중간 버스 타는 데까지. 이게 종길이 아저씨네 아주머니인데 무청이죠. 네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 꼭 그리스 신화의 한 여신 같아요. 왜 그리스 신화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뭐 사실은 엄격하고 너무 무섭고 엄청난 신이라기보다는 되게 인간에게 가까운 하나의 요소를 강화시킨 신이잖아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카스 신이라던가 그냥 우습게로. 근데 이 무청공화국을 관장하는 여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저에게는 저 툭 붉어진 그 손의 모습이라던가 이것들이 되게 기묘하게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가을거지 다 끝내고 고추대를 걷는 모습인데, 성민이네 할머님인데 어머니들 중에 일을 제일 도맡아서 많이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길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속상한데, 근 5, 6년간 매실과 조선간장은 다 우리 이 어머니 걸 제가 가져다 먹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만주 아저씨 손인데, 아니다, 한수 아저씨 손인데, 이제 홍수 때 누워진 나락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한수 아저씨 사모님, 우리 한수 때 어르신인데, 항상 밭에 붙어 계세요. 네. 항상 일하시고 허리를 다치셨는데 그래서 일하시는 게 더 편하시대요. 그냥 접고 있는 게. 그 말이 참. 네. 그리고 이제 박덕성 어머님의 고추를 걷고 있는 손이에요. 제가 이제 고추장아찌 애기로 담그는 거 좋아한다고 큰 고추 말고 야들야들한 걸로 그랬더니, 그거는 고추꽃이 한창일 때 어린 놈들 골라야 된다고 저 끌고 나가셔가지고 장아찌 담가주신다고. 이제 조상의 표시가 없죠. 그리고 신기한 게 바닥에 이렇게 답이 놓여져 있죠. 이게 대보름 제사상인데 모든 조상신을 위한 제사상이에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건 이 조상인데 조상 대열에 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가 못 간 귀신, 아니면 너무 나쁜 일을 해서 떠도는 귀신, 이런 귀신은 이 조상과 나란히 앉아서 못 먹기 때문에 바닥에다 이렇게 밥을 줘요. 그보다도 못한 낮은 서열의 귀신들을 위해서 마당에도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평소에 대접을 못 받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배고픈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집 마당에조차 못 들어오는 거리의 귀신들을 위해서 이 지푸라기 위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놔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공동체 삶의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세 개인데, 토란 잎나물, 이게 토란 배, 이게 고사리예요. 이게 뭐냐면 귀신들 오셨으니까 배부르게 드시고 남은 음식 토란대 펼쳐서, 토란잎 펼쳐서 음식 싸고, 그리고 싸가야 되니까 많은 음식도 놔야 돼서 김을 놓으신대요. 그러고 토란잎을 묶어갖고 토란대 꽂아서 개나리 보찜 해서 저승 가는 길이 머니까 고사리 남을 때 지팡이 삼아서 먼 길 가세요
하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는 놀라웠어요. 예. 그리고 문 밖의 귀신들은 너무나도 헐벗은 귀신들이라 음식을 보면 갖고 도망간대요. 그래서 일부러 도망가면서 밑에 질질 흘려갖고 늦게 온 귀신이 흘린 거라도 주워 먹으라고 일부러 구멍 숭숭 난 집세기에다가 물 마른 밥을 놔준대요. 덩어리째 있으면 한 번에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한 이 대보름 제사를 너무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 분들이 꼭 다 제사장들 같으세요. 이 제사를 집집마다 조용히 지내세요. 자식들도 하나도 없이 혼자서. 그리고 밤새, 우리는 불엄하잖아요. 뭐 근데 그거 아니고 밤새 초를 키세요. 이렇게 쌀에다가 자식 수대로 이제 초를 얹으세요. 그래서 방 한 구석에 밤새 이렇게 놨어요. 기도도 하시고 염원도 하시고. 그러면 대략 아시겠지만 이 초가 굉장히 오랫동안 타요. 밤새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옷은 중간에 갈아입으세요. 우리 엄마 잠옷으로 갈아입으셨죠. 이 수면 잠옷인데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초 다시 제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초가 끝까지 탈 때까지 밤새 기원을 하시고. 근데 엄마들의 이 기원이 또 놀라운 게 단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엄마 내 자식이 잘 살으려면, 내 자식이 몸이 건강하려면 지금 말로 하면 코로나가 없어야지예요. 전염병도 안 돌아야 되고, 물도 깨끗해야 되고, 불도 얌전해야 되고, 세상 자연이 우리를 뽀다시 안아줘야 내 자식도 안 아프고 행복하니까, 아이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정말 멋진 제사장들 같으세요. 이 대보름 제사 때문에 제가 이 마을에 더 흠뻑 취하게 되고, 가면은 뭔가 신성함도 느껴지고, 언니들에게 이렇게 마음 뭉클하게 삶의 지혜나 현명함이나 이런 것들이, 인자로움과 공존, 이런 철학까지 함께 더불어서 저한테 전달이 되어서 너무 이 시간이 사진가로서 저의 유년을 살찌운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잊혀져서 너무 아쉬운 제사. 이제 언니들이 특히 겨울에는 집에 난방을 안 켜세요. 그리고 전기장판 당신들 누울 자리만 키우고 주무시는데 하루 종일 마을회관에 와 계시는 거죠. 이제 오른쪽이 마을회관, 앞에 이제 우리 언니들 신발 옹기종기 있는 거고, 8시 반에 연속극을 보시고 살살 졸기 시작하시다가 9시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면 집으로 가세요. 그게 집의 모습이고, 이게 제가 머물렀던 집이에요. 저는 항상 맨 뒤에 처져가요. 되게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사 자기만의 왕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루 종일 언니들에게 들었던 뭐 일제시대 때 여공으로 일했던 날, 피난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첫 아이 낳았을 때, 셋째 아이 낳자마자 이별했을 때, 이런 하루 종일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이 뒷모습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뭔가 제 안으로 이렇게 쌓여 들어가는 시간. 이날은 언니들 얘기가 너무 슬퍼서 아마 소주 대병을 한수아 아저씨랑 둘이 다 마신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흔들릴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집으로 가는 길이 매일 밤 일어나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는 어머니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그거를 금선이에게 들려주고, 아쉬움도 함께 나누고, 투덜거림도 저한테 내보이시고, 살짝 당신 삶 자랑도 하시고, 이런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의 역사가 하루 동안 흐르는 하루 해가 지면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 제가 조금 눌러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진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 고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울컥울컥 오를 때 눌러야 되는, 누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오늘, 그리고 또 오늘 집으로 가시면 또 오늘 공존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집으로 가는 길로 제 작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